트래블콕. 안녕하세요, 트래블콕입니다. 지금 여긴 지하철 MRT 후알람퐁이라는 역인데 오늘은 차이나타운에 가보려고 합니다. 차이나타운에 가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론 택시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택시기사한테 차이나타운 가자고 해도 알아듣긴 할 텐데 이왕이면 야오와랏 가자고 하면 더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로 가는 방법인데 먼저 왓 망콘역이라고 차이나타운 바로 옆에 작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왓 망콘역 한정거장 전인 여기 후알람폰역에서 내려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 그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제일 가까운 역이 아니고 굳이 한정거장 전에 내린 건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어가는 길에 왓 망콘역으로 가면 볼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좀 이따가 나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은 혼자가 아니고 태국인 여성 한 분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친구인데 얼굴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두 곳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보이는 와트라이밋이라는 사원입니다. 여기 안에 황금불상이 있다고 해서 황금불상 사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저도 안에까지 들어가 본 적은 없고 그동안 이렇게 밖에서만 보는데 입장료가 50바 정도 있다고 하네요. 밤에 보면 조명도 들어오고 여기도 방콕에서 나름 유명한 곳이니까 차이나타운에 오는 길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한번 구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30m 정도 더 걸어가면 차이나타운 게이트라는 게 나옵니다. 엄청 여러 길의 원형 로타리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거 보면 분위기 자체가 딱 여기가 차이나타운 맞겠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야오와랏 거리의 시작 지점이고 지금 보이는 길로 좀 올라가면 거기가 차이나타운입니다. 저희는 지금 야오와랏의 바로 옆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태국 현지인들한테 되게 유명한 코코넛 음료 가게가 있다고 근처 오면 꼭 들려야 된다고 하네요. 차이나타운답게 길거리 군데군데에 이렇게 중국풍으로 해놓은 식당들이 많이 보이고 특히 작은 크기의 국수집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라고 하는데요. 가게 이름은 러청 싱가폴이라고 합니다. 초록색 젤리같이 생긴 게 러청이라는데 코코넛 우유에다가 얼음을 빙수같이 갈아 넣어서 만드는 거네요. 태국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거 파는 걸 본 적이 있고 태국인들이 즐겨 먹는 후식 메뉴라는데 여기가 특히 오래돼서 유명하다고 합니다. 먹어보니까 시원하게 달달하고 맛있네요. 종이컵보다 좀 큰 크기 한 잔에 28밭, 우리 돈으로 1,000원 정도니까 부담없이 먹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길도 넓게 보면 차이나타운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저기 앞에 보이는 야오와랏이라는 큰 길에서 진짜 모습이 펼쳐집니다. 벌써 앞에 뭔가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저쪽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 길이 야오와랏 로드입니다. 와, 중국풍의 간판들 조명이 너무 화려해서 특히 밤에 여기 오신다면 아마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될 겁니다. 서양인들은 방콕에 놀러오면 이곳 차이나타운을 꼭 한번 가보는 코스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그렇게 즐겨 찾진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은 그랬는데요. 아마 이름 때문에 정서상 굳이 태국에서 중국인들 동네를 가보고 싶진 않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기보단 막상 좀 둘러보면 한 200-300m 정도 길이의 길거리 음식 맛집들이 몰려있는 동네쯤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오고 싶어지는 장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친구와 여기 온 이유도 꾸어이짭이라는 국수를 우선순위로 먹으려고 왔습니다. 지금 방콕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평소 같지 않지만 여긴 태국 현지인들로 여전히 북적북적합니다. 그만큼 현지 물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반 야시장과는 다른 오래된 원조격 메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태국인들이 간식으로 어떤 걸 즐겨 먹는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유명한 빵을 파는 곳입니다. 이름 자체가 태국어로 되게 맛있는 빵이라는 말이라는데 항상 사람들이 줄 길게 서서 먹는 곳입니다. 네모난 빵에다가 잼 같은 소스들 중에서 골라 담아주는데 손에 안 묻히고 먹기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아낌없이 많이 넣습니다.
사실 저는 태국에서 빵 종류는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도 좀 많이 단 편이라서 기다린 만큼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았습니다. 가격은 개당 우리 돈 1,000원 정도로 부담 없으니까 단 거 좋아하신다면 여기 와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오와라세는 특히 인기 있는 3대 국수집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백종원 씨도 방송에서 들렸었다는 식당 포함해서 이것들엔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습니다. 첫 번째 국수집은 지금 보이는 꾸어이짭 나이액이라는 곳입니다. 굳이 번역하면 액 아저씨 국수집이라는 말인데요. 역시 줄 길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는 태국식 디저트 가게입니다. 코코넛 밀크에다가 여러가지 토핑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게들이 차이나타운에 특히 여러 곳이 있는데 이렇게 차갑게 파는 곳도 있고 뜨겁게 해서 파는 곳도 있습니다. 보통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걸 많이 파는데 태국인들은 차이나타운에 오면 이걸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가 두 번째 국수집입니다. 백종원 씨도 방송에서 드셨다는 곳이고 꾸어이짭 우안이라는 가게입니다. 굳이 해석하면 뚱뚱한 아저씨 국수집이라는 말인데 지금 보이는 하얀 옷 아저씨께서 항상 저렇게 직접 조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슐랭 인증된 곳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 국수집 바로 옆에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붐비는 오징어 꼬치집이 있습니다. 여긴 줄 서서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먼저 줄 서서 주문하고 번호표를 받은 다음에 다시 번호를 기다렸다가 먹는 건데요. 부위별로 가격이 다른데 3개에 100밭, 그러니까 개당 1,3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개당 4,000원짜리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네. 116번이네. 지금 몇 번이야, 지금? 저희 주문 번호가 116번인데 지금 36번이라고 합니다.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국수도 먹고 구경하다가 다시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길의 끝쪽에 있는 여기가 마지막 국수집인 꾸어이짭 나이렉입니다. 렉 아저씨 국수집이란 말이고 여기도 항상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대기가 필수입니다. 이렇게 3개의 국수집 중에서 저희는 오늘 첫 번째 가게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의 기본 메뉴인 꾸어이짭이라는 국수, 작은 걸로 팍치, 그러니까 고수는 빼달라고 했고 족발 덮밥 정도 되는 카오카무라는 걸 주문했습니다. 꾸어이짭이라는 게 쌀국수를 돌돌 마른 면에다가 삼겹살 튀긴 거랑 내장들을 넣고 끓인 걸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소금 간한 맑은 순댓국이나 돼지국밥 정도랑 국물 맛이 비슷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순댓국이 저한텐 더 맛있긴 한데 이것도 돼지 냄새 같은 거 안 나고 깊은 맛이라 방콕에서 먹는 국수 중에선 손꼽히게 맛있습니다. 꾸어이짭은 보여드린 3곳 다 비슷하게 맛있는데 백종원 씨가 가셨다는 두 번째 집 꾸어이짭 우아는 후추향이 특히 좀 강해서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이 집을 더 좋아합니다. 국수 60밭에 밥 60밭, 물 하나 10밭 해서 총 130밭, 우리 돈으로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아까 오징어 꼬치 주문해놓고 국수 먹고 근처 좀 구경하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중간에 80팀 정도 있었으니까 지금쯤은 나왔을 것 같아서 픽업하러 가는 중입니다.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주문한 번호표만 있으면 지나쳐도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걸 먹을 땐 미리 주문 먼저 해놓고 구경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지금 119번을 부르는 거 보니까 딱 맞게 온 것 같네요. 번호당 거의 1분 정도 걸렸습니다. 아, 이렇게 양념이 돼서 나오는구나. 저는 그냥 꼬치를 구워주는 건 줄 알았는데 태국식 소스를 뿌려주네요. 고수 포함해서 약간 매운 소스인데 저는 좋아하지 않으니까 털어 먹겠습니다. 그래도 오징어가 싱싱하고 알이 통통해서 아주 맛있습니다. 매운 태국 소스가 싫은 분들은 미리 소스를 빼달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도 가장 북적이는 곳인 꼬치집과 꾸어이짭 식당 사이에 현대적인 간판에 더블독이라는 중국 찻집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여길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었는데 비싸지만 태국인들한테 평이 아주 좋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이 딱 6개만 있는 아주 작은 규모고요. 더운 나라에서 뜨거운 음료가 끓여지지만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차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가격이 3단계로 나눠지고요. 또 차만 마실지 다과 세트 메뉴로 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왕 온 거 560바트짜리 우리 돈으로 2만원이 넘는 가장 비싼 걸로 주문해 보겠습니다. 차 종류는 우리 둘 다 잘 모르니까 그냥 메뉴에 있는 우롱차 시켰고요. 스낵은 그냥 랜덤으로 4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세트랑 단품 가격 차이가 200바트니까 좀 비싸다는 감이 큰데 그래도 차만 시켰으면 너무 심심할 것 같기도 합니다. 차는 이렇게 작은 주전자에 나와서 뜨거운 물을 계속 부어가면서 마시는 건데 중국 전통 방식이 아닐까 싶네요. 차 맛을 잘 모르지만 맨날 커피만 마시다가 이걸 마시니까 아무튼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덥고 복잡한 차이나타운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오래 보낼 수 있다는 건 큰 장점 같고요. 뜨거운 물을 계속 리필해주니까 기다리는 사람만 없다면 원하는 만큼 오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태국 여성인 집과 함께 차이나타운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와 함께 방콕 먹거리 위주로 영상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